멋있는 장면으로 오래오래 기억하는. 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는 이 캐스팅이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반전의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소재에 이런 정도의 무게가 있는 영화를 만들 때, 캐스팅할 때 머릿속에 열거되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악의 얼굴, 악을 형상화할 때, 정말 부속감의 얼굴을 형상화할 때 잘생긴 외모, 펀치라는 것들,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속성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요즘 계속 나오는, 요즘 많이 부속되잖아요. 그럼 꼭 기사나 이런 곳에 그렇게 미모가 있던 어떤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확실히 그 외모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그 부분들을 영화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는 좀 약간 주변의 반대나 모험도 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캐스팅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권력을 혐오스럽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탐스럽고 되게 그럴싸하고 멋있게 유혹을 해서 어떤 이들이 권력의 달콤함, 유혹에 빠지고 권력의 달콤함을 느끼다가 뒤통수를 툭 맞는 듯한 감정으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의 정점, 그런 세련된 우아함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저는 이제 우성 선배님이 평소에도 되게 그렇게 세련되고 되게 점잖으신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분이 어떤 권력의 상징으로서 좀 존재를 하고 그런 분이 조금씩 무너지거나 혹은 조금만 비틀어져도 그런 효과가 되게 강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태수의 워너비, 태수의 어떤 그 욕망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면 한강식이 아마 관객들이 태수가 저 길로 가는 모습이 이해가 좀 잘 안 됐을 거예요. 네, 만약에 굳이 감독님을 또 예로 드실 필요까지는. 왜냐하면 다른 배우들을 제가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권력, 태수가 그 옆에 섰을 때 그 둘의 모습이 권력의 완성, 일단 시각적 완성이고 그리고 그런 한강식이 무너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종말을 맞는 모습까지가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캐릭터를 그렇게 파악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전체적인 캐스팅이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또 판타지 같은 조인성 씨와 그 정성 선배님의 그 모습에서도 양동철이라는 성우 형이 갖고 있는 어떤 리얼함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저는 뭐랄까 배성우 선배님의 역할이 굉장히 긴장과 이완을 굉장히 뭐랄까 잘 조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든 연기적으로든 이 영화의 톤의 긴장과 이완을 되게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수도 몰입할 수 있고 강식에게도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준열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들깨파라는 것은 사실 태수의 상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식과 태수의 어떤 데칼코마니적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 검찰의 힘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수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어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 조폭 같아도 혹은 너무 눈에 띄어도 캐릭터적으로 충분히 역할이 저는 눈에 띄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고 좀 감수성이 있는 그런 분이 캐스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또 이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영화가 한 영화의 95% 정도 이제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태수의 캐스팅에서부터 사실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좀 신선한 사람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어떤 사람이 이 95%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태수가 이성 씨가 생각이 났죠. 그 스타이기도 했고 투자자의 감독으로서 신뢰도 있었고 하게 또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캐스팅이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상영 시간이 완성되기까지 104회차의 촬영을 거쳤어요. 근데 104회차 하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최근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는 촬영 분량이 많은 편인데 실은 그럼에도 그 104회라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분량이 필요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배우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속도감은 아마 더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목도한 그날만 해도 정말 새벽부터 출근이 있고 트레이닝 팬츠? 네, 그걸 입고 출근을 해서 정말 오밤중까지 촬영을 쉬지도 않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할 얘기가 많고 너무 또 그 바쁜 과정에도 이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술자리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술을 마셨대요. 근데 누가 진짜 이거를 먼저 조작하고 구성하고 술자리를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서로 돈독하게 영화를 만들어 갔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분이 조금 주도적이었는지 이 분위기에 다른 분들은 좀 불만은 없으셨는지. 반가우니까요, 촬영장에 가면. 반가우니까 태수는 반갑게 맞아주고 나는 또 현장에 있는 태수가 반가우니까 반가우다 보니까 반가우시니까 계속해서 영화 내내 아니 촬영 없으실 때도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이건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조인성 씨 그 전작 할 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관리하느라고. 술 많이 드세요? 안 먹어요. 아수라를 찍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가끔 먹지 이렇게 자주 먹진 않았다. 감독님 술 많이 원래 드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관상을 찍은 지인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매일 준현이는 또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 누가 저도 한 분을 쳐다볼까요? 네. 사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현장에서 좀 더 우리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방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술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수다를 떠는 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고 또 가볍게 어떻게 봤는지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씬에 대한 생각, 그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요.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280개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찍는데도 저희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분명한 그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웃으세요? 이제 뭐 현장에서 술자리 얘기들은 이제 윤석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술자리가 야 우리 오늘 술판 걸리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수고했으니까 숙소가 같으니까 이제 방에 모여서 오늘 찍은 거는 그러니까 세계관의 연장이에요. 촬영이 끝났다고 더킹이라는 세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날 일과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캐릭터로 또 모여서 이제 영화와 관련된 그리고 영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생각들, 같이 함께 해야 될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밀도가 높아집니다. 준현 씨도 동야생 막내. 그럼요. 아니 실제로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촬영을 띄엄띄엄 보는 상황이고 세 분들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아,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좀 함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중간중간에도 계속 저를 챙겨주시면서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더 가까워지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런 게 자꾸 현장에 자꾸 묻어나는 것 같아요. 준현이가 막 바빴거든요. 진짜 드라마도 같이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 잘 임해줘가지고 진짜 준현이한테 박수 한번 주셔야죠. 근데 정말로 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역시 실은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선배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좀 사정상 좀 늦으면 옷 자켓 입으면서 바로 현장에서 액션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첫 장면을 저는 그렇게 찍은 것 같아요. 저기 주먹질하면서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사실 주먹질하면서 등장.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다 세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이제 휴식 딱 들어가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딱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자마자 바로 그 장면을 찍었는데 선생님께서 되게 긴장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신이기도 하면서도 선배님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뭐 얼마 안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면서 바로 주먹질로 정우영 씨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네, 늘 현장에서 심지어는 컷하면은 물도 이렇게 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다 아닙니까? 그랬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라 이미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실 선후배 배우들로 구성된 어떤 캐스팅을 했는데 그만큼 힘든 촬영장이었는데 진짜 술의 힘을 빌어서 술로 풀면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와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드릴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또 좋은 선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드릴게요.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유준열 씨한테 드릴까요? 네. 저는 저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도 손을 들고 계시죠? 네네네네. 네. 전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마이크 들자마자 손을 드셨죠, 저? 네네네. 우선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이렇게 너무 멋지셨는데 저는 춤 장면이 제일 웃기고 재밌었는데 춤 장면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궁금해요. 정우성님도 조인성님께. 네, 춤 장면은 뭐 연습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했고요. 사실 이 펜트하우스 장면이 그 장면만 찍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펜트하우스를 찍어낼 장면들이 많았었어요. 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좀 타이트하고 좀 힘든 상태였는데 그 장면 찍을 때는 우리 스태프들이 제일 좀 반가워하고 신났던 것 같다는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지친 어떤 피로를 저희가 이제 춤을 추니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막 동영상으로 찍었던 스텝의 그 웃는 얼굴 기억이 나요. 네, 그 펜트하우스 장면은 한 7일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버스 장면에서부터 펜트하우스 안에서 그거를 버스 안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추고 싶었어요. 열심히. 그건 왜냐면은 풍자잖아요. 그러니까 흥정식이 얼마나 자아도취된 상태에서 열심히 노는지, 자기가 즐기는 그 순간도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인지 굉장한 배우죠.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풍자, 저기 어떤 신 자체가 풍자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여성 스태프분들이 본인들의 개인 소장용으로 촬영을 해서 테스트할 때 그쪽을 향해서 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또 배우분들이 나와서 함께 해주시는데 뭐 스모그랑 뭐 모니터, 기타, 주지, 무지 막 이런 것들 계속 나니까 사실 공기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함께했던 모든 배우분들이 굉장히 힘드셨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힘드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상하게 박수를 오늘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이 펜트하우스 춤 장면 여쭤보신 거잖아요. 근데 저랑 인성이랑 조인성 씨랑 둘이 일단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안무 선생님 모셔다가 한 달에 4번 정도 해서 계속 연습 안 하는 날은 숙지를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서 연습을 했는데 이제 따로 연습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연습 다 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이거는 정우성의 신이다. 제가 춤춘다고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고 인성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성격적으로 유연한 부분들이 많은데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빠빠삐라라를 하면 너무 얼마나 재밌을까. 이제 저희 연습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역시. 네. 정말 뭐 버스 안에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몇십 년 만에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마이크 가지고 계신 김에 다음 질문하실 분을 선정을 묘한데요 이거. 저기 아까 밝은 거 이렇게 흔드신 분 있어요. 저기. 네네. 네네. 격렬하게 들어주셔서. 영화 정말 의미 있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 출연해 주셔서 정말 배우분들 또 남자들은 솔직히 다 질투해서 안 좋아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영화 봤더니 이제 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영화 90년대나 80년대 재현하시는데 힘든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그 시대 고증하는데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 뭐 배우분들이나 감독님한테 질문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사실 저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장면에 80년도에 그 아버지가 TV를 훔치는 장면을 보시면 간판과 소품이 사실 코카콜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 감독님이나 미술 컨셉을 짤 때 제일 중요했던 게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소품을 사용하자. 미술적으로. 그러니까 미술적 고증, 미술적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고증하는 영화가 아니라 태수의 감정의 흥망성쇠와 태수가 가는 공간들, 태수에 가는 인생을 표현하자. 이게 더 훨씬 더 영화적 주제를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품들과 모든 미술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고 그리고 그때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봐도 세련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빨리 받아볼게요. 네. 안 보여서. 네? 네? 속삭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우선은 200만 축하드리고요. 감독님한테 질문할게요. 뭐 영화 속에 풍자도 많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드럼한 것들 중에서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대놓고 알리고자 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나 보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같이 얘기를 또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믹스커피라든지 깃털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칼코마니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영화를 볼 때나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3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데칼코마니 빨리 시간이 없고 빨리 말씀드리면 데칼코마니 장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사, 한국에 있었던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국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 CNN이라고 적혀있는 한국의 모습을 본다든지 그랬을 때 되게 객관적으로 되게 이질감이 느끼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우리가 겪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데칼코마니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한국 현대사 한번 봐보자라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한강식, 박태수 그리고 김웅수, 최두일의 그 상징성 그리고 시나리오 내러티브적으로 보였던 데칼코마니적 그 앞과 뒤가 수미상관적으로 붙여지는 부분들이나 그 샷 앵글들을 뭐 아나우핑 렌즈를 써서 그 반으로 접었을 때 대칭이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연출적으로 나는 이런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였고 깃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저렇게 되게 화려하고 뭐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가볍고 또 금방 가라앉아버리는 그리고 가라앉고 나서는 되게 지저분한 그런 어떤 속성이 권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묘사들을 했던 것 같고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검찰에 소환됐을 때 그 당사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분을 내려다보면서 웃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커피라는 것이 한 잔 마실 그 짧은 여유 있는 시간을 그들은 즐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강씩 커피를 먹으면서 마지막 브리핑을 본다든지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뭐 너무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오늘 정말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오늘은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CGV5 프로젝트 더킹 스페셜 GV 어떻게 다들 즐거우셨어요? 네. 올해도 채널 CGV에서 또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 중이니까 더킹 이후에도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CGV 페이스북에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니 다양한 영화 소식들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더킹은 그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바탕 마당놀이 하듯이 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전국에서 이 시국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영화 만드시고 또 참여를 하셨는데 더킹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하면서 자리 맞춰볼까 합니다. 네, 어쨌든 영화가 이렇게 오픈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글쎄요, 막 개봉하기 전, 시사회 하기 전 정말 많이 떨리고 과연 어떤 평가일까, 영화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면서 진행해왔던 뭐 며칠 전의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픈되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이 좀 편하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지금의 상태인 게 너무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흥행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또 봐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가 뭐 재미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되는 영화이기에는 좀 아깝지 않느냐. 그냥 보시고 나면 참 좋은 영화다 라는 생각은 드실 수 있는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저희끼리, 그리고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밸런스가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 더킹을 선택하셨다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문화를 얘기할 때 낭만과 사랑을 얘기하는 게 저에게 가장 가볍고 재미있는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또 시대가 의식을 요구한다면 의식에 대해서 함께 교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이 어린 분들은 정치하면 어려운 얘기처럼, 먼 얘기처럼 들릴 텐데 정치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지, 서로가 존중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권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기사 중에 머리글이 있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추악한 정치인에게 지배당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주인공, 이 시대의 왕, 이 나라의 주인공, 이 나라의 왕은 여러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이제까지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아니 자리가 위치가 제가 봐도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귀가 빨개졌어요, 형. 귀가 빨개졌어요. 그건 약간 조명이 뜨거워서 피부도 살짝 약해졌나 봐요. 아니 저는 진짜 저 참여하게 될 때부터 사실은 너무너무 신나서 준비하고 촬영하고 개봉을 기다렸었거든요. 너무 이 영화에 대한 좀 애정이 많은데 사실 어떤 영화가 더 뛰어난 영화고 어떤 영화가 더 뒤떨어진 영화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른 종류들의 영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영화는 뭐 2시간 동안 영화를 즐기셨으면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시간들을 이 영화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많은 오브제들이 있고 많은 풍자와 많은 장치들이 있고 그것들을 아주 밸런스 좋게 이렇게 섞어서 한 작품을 내놨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도 영화 보시면서 막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정우석 씨 얘기하셨던 그런 의식이나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 영화에 대한 재미들도 많이 좀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보신 분들 앞에 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여기까지가 약간 홍보 느낌이었거든요. 제 생각은 2번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늘 선배님들이 워낙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가볍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혹자는 이제 뭐 수표 장려 영화다, 장려 영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투표해라라고 이렇게 공부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 의무다라고만 가볍게 이렇게 풀고 넘어갔지. 정말 중요하고 이건 너희들이 꼭 해야 되고 앞으로 당장은 권리가 없지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나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꼭 또 사실은 이게 우리 영화가 어디 한쪽에 치우친 영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디에 투표하라고 한다는 영화보다는 투표 자체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인데 어떤 지금 현실은 기본이 절반도 안 지켜지고 있죠. 네. 어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지금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많이 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각자가 지지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어떤 정치 형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로 우리가 마냥 보고 이게 뭐 주변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가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변 사람들과 손붙잡고 와가지고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기본 우리가 입고 있는 기본이 뭔가를 느끼는 바가 분명히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가 되는 것 그 앞에 우리 배우분들께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기자분들 오늘까지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태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태수가 자기가 회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욕망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고 권력의 단맛을 느끼다가 후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관객분들에게 던져주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영화를 뭐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다 혹은 뭐 그런 느와르다 이런 어떤 장르를 생각하신다기보다는 박태수라는 한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뭐 한강식, 양동철, 우리 옆에 최두일까지 이런 인물들과 태수가 엮이면서 보게 되는 들려주는 삶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듣듯이 남의 얘기를 해석을 듣듯이 들으면 그게 더 편하고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 배우들의 멋있고 또 그거를 멋있는 걸 또 자기들이 망가뜨리면서 이 한국의 어떤 부조리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이런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빙 앞으로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번, 3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